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2024년 4분기 태국의 국내 총생산이 3.2%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의 GDP 성장률은 2.5% 성장했고 2023년에는 2.0% 성장했었습니다. 당국은 2025년 태국 경제가 2.3%에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정부 지출 증가와 민간 소비와 투자의 회복, 관광 분야의 회복과 수출 증가를 꼽았습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방스 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연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3개의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치 터미널과 에까마이 터미널, 남부 터미널을 방스 중앙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4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16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58만 9,051명으로 2,700억 바트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태국에 입국한 상위 5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한국, 인도 순이었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오염농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태국 당국은 대기오염의 주범을 산불과 논밭 태우기로 지목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90%의 농민이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은 이스라엘 국적의 4명의 남성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후 영구 입국 금지자 명단에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홍손 빠이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한구역에 들어가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 3,000바트의 벌금을 부과 후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오후 7시 방콕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타이항공의 TG401편 여객기가 이륙 후 방콕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조종석에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이 원인으로 승객들은 다음날 9시 대체항공편으로 싱가포르로 향했다고 합니다. 18일 저녁 싱가포르를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던 타이항공의 TG408편 여객기가 타이만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오후 8시 33분에 수완나품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으며 공항에서 대기하던 구급차가 긴급 출동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비행 중 승객 1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숨을 쉬지 않아 공항에 빠른 착륙과 구급차 대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19일 오후 4시경 방콕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파야타이 지역의 인타마라 소이오 인근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한 개 차선의 통행이 중단되었는데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21일까지 방콕 등 중부와 북부, 동북부와 동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경도시에서 다국적 범죄 조직에 의한 전화사기와 인신매매, 납치 사건이 다발하자 태국 당국은 미얀마, 중국과 협력해 범죄 조직의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의 소탕작전으로 12개국적 1219명의 신병이 태국으로 인도될 예정으로 중국 정부는 1041명에 달하는 중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16편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태국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농식품 부문에서만 작년에 1282억 바트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태국의 전체 무역 흑자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태국은 미국에 1723억 바트를 수출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41억 바트어치만 수입했다고 합니다.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국인이 태국 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당국에 등록 후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최소 6개월간 5천만 바트 이상의 정기예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 당국이 지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었던 두리안 64톤, 컨테이너 100대 분량이 반송되었습니다. 두리안을 색을 임으로 노랗게 만들려고 화학약품을 사용한 것들인데
당국은 반송된 두리안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팔리는 농축수산물의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출용 과일에도 인공착색을 위해 화학물질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방콕시가 짜뚜짝 시장에 상점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료 체납이 아니라 경관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계탑 주변의 30여 개 상점이 5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곳을 재개발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임대료 등을 매월 1,900바씩 납부했다고 반박하고 529명의 상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반부패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막가산 경찰은 팔람가오 도로에 위치한 호텔 객실을 급습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국인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호텔 객실 10개를 빌려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컴퓨터와 노트북 20대와 휴대전화 12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태국 등 5개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자국민들에게 여행 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다국적 범죄 조직에 속아 억류되어 강제로 전화 사기와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강요당하는 대만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당국은 해당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의 탑승 카운터에서 주의하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사뭇부락간 방피 지역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승합차가 요금소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8세 태국인이 중상을 입었으며 차에 타고 있던 철강업체 사장인 57세 일본인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드랏 무양 지역의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경찰 차량이 도로변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인 경찰관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의 짐 칸에는 대형 플라스틱 상자가 실려 있었는데 상자 안에는 밀수담배 300보루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밀수담배 운송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8일 오후 파타야에 1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저지대의 경우 1m 이상 침수된 곳도 있었으며 상습 침수도로는 50cm 정도 침수되면서 소형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3월 8일부터 수원 나품공항과 동무안공항에서 파타야와 후아인을 연결하는 여객버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동무안과 파타야는 하루 왕복 4편이 운행되며 요금은 155밭, 동무안과 후아인은 하루 왕복 2편이 운행되며 요금은 200밭입니다. 수원 나품공항과 파타야는 왕복 4편이 운행되며 요금은 122밭입니다. 라스트보스라고 불리던 중국인 전화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방콕 후웨이쾅 지역에 위치한 콘도에서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공범들은 수티산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사기를 벌이고 있었는데 공범 2명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빠찐부리 까빈부리 지역에서는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태국 여성과 라오스 남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운전자는 37세 중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삼거리에서 적색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내 인플루엔자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99,05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9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감염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독감 백신 450만 회분을 긴급하게 확보했다고 합니다. 방콕 수티산 경찰은 후웨이쾅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급습하고 대량의 대마를 유통하려 한 베트남인 남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집안에서는 120kg이 넘는 대마가 쌓여 있었는데 용의자들이 방콕 시내에 대마를 유통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도 방콕 돈무앙 지역에 위치한 4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대량의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는데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베트남인 2명과 스웨덴계 아시아인 1명을 체포하고 대량의 대마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파타야 시내의 아파트에서 외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은 수라타니에 거주하던 13세 소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겠다면서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 소녀를 데려온 후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파타야 시내의 호텔에서 41세 사우디 남성도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미성년자 소녀를 성폭행 후 귀국했었는데 태국에 재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호텔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과 식품의약국은 방콕 후웨이쾅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택 내에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전자담배 등이 대량으로 쌓여 있었는데 초기 조사에서 중국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와 이민국 경찰은 방콕 라차다와 후웨이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마사지숍과 미용실, 식당 등에서 미얀마와 라오스, 중국인 등 17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치앙라이 경찰은 무앙 지역에 거주하는 44세 남성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SNS에 자랑하듯 총기 사진들을 게시했는데 경찰이 집안을 수색한 결과 불법 총기 7점과 미등록 전기톱 3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남성은 해당 총기를 친구에게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도권 경찰과 수티산 경찰은 방콕 호웨이쾅 지역에 위치한 3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급습하고 도박을 하고 있던 31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태국계 중국인으로 경찰은 도박 도구와 현금 1만 밭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수도권 전력청과 경찰은 빠툼타니 넝스아 지역의 빈집을 수색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기계음이 들렸고 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300만 밭이 넘는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18대의 암호화폐 채굴기가 발견되어 당국이 압수했습니다. 17일 저녁 7시경 람푼 지방의 철로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객 열차에 치여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들은 철로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이 불교율과 여객열차에서의 주류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열차에서의 주류 판매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열차에서의 주류 판매의 부정적인 이유로는 지난 2014년 만취한 남성이 13세 소녀를 기차 안에서 성폭행 후 밖으로 내던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게 크다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일 주류통제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불어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